안녕하세요.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거리가 좀 있어서 마스크를 살짝만 내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11시부터 해서 박정준 교수님께서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연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육과정 문서로서 바라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체육교사의 입장에서 내가 수업을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을 때 제일 처음 딱 나왔을 때부터 조금씩 수정되는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재원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꾸 수정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교육과정을 저한테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좀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내 수업에도 한번 적응을 한번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또 우리 체육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께서 적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소개를 해주셨다라고 저거 듣긴 들었는데 제가 이 글을 썼었습니다. 반갑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글을 학교체육진흥회라는 그 월보라고 하나요? 거기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 2007부터 만들어졌던 그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교직 생활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적용을 했던 교육과정이고요.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영아라는 가치를 내세웠다는 점이었어요. 그 전에 그 종목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스포츠 종목만 가르쳤을 텐데 사실 우리는 경쟁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 수업에 대한 정당성이 막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그 가치들을 담은 수업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인성축구, 인성킴볼, 또 배드민턴 뭐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를 담은 그런 치어리딩 수업들. 우리는 이 교육과정 때문에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질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형태로 가치를 담아서 아이들한테 막 수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진짜 교육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에 개정이 한번 이루어졌죠. 그때 영어가 빠지더니 안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우리도 교과역량을 만들었어요. 교과역량을 보면은 건강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이라고 이렇게 4가지의 역량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라고 문서상으로 봤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썩 저한테 납득이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용 체계표는 5개인데 역량 왜 4개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2015 총론에 있는 저런 역량들과 우리 교과 역량들이 그렇게 많이 썩 연결되지는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2013년도에 경기도 교육과정에서 먼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역량중심으로 수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수업을 디자인해서 해왔었어요. 그런데 총론이 나오고 나서 우리 교과 역량을 아이들한테 수업의 주목적이라고 제일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하기에는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한테 총론의 역량들을 자꾸 알려줬던 것 같아요. 우리 수업은 얘들아 이런 그 자기관리 역량 그리고 주로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우리 체육 수업을 잘 따라온다면 말이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역량을 그렇게 많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참 좋아하는 교육과정이 한데 신체활동 가치 중심도 있고 역량도 있으니까 어디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도 들고요. 그리고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움직임, 신체 동작 자체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가르치려는 노력을 조금 덜 했다라는 반성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얘들아 우리는 가치를 배우면 돼. 여기 이런 축구를 하면서 진정한 경쟁의 가치를 한번 배워볼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맞춰서 수업하기에 제 부족하지만 그렇게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느끼셨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근무를 해보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야 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배드민턴 수업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지?
라는 그 근거를 갖다가 찾으려고 해도 교육과정의 문서상에서는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교육과정 개정의 쟁점이라고 지난번에 공청회 시한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주목이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았던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육과정이 이런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총론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교과과정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라고 많이들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총론에서 제시하는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 한번 해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급변하는 사회, 기후변화, 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구 감소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가 다음 시대의 화두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과정이 그냥 날려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길러야 될까? 포용성,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체육과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을 하셨겠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여기 있는 이 인간상인 것 같습니다. 체육과의 인간상을 살펴보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체활동 가치를 내면화하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 그리고 활동적이며 주도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간, 신체활동 문화를 함유하면서 더불어 사는 인간을 우리 체육과에서 추구하는 우리가 길러내고 싶은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안에 있는 역량들은 어떻게 제시했을까라고 살펴봤더니 건강관리 역량, 움직임 수행 역량, 신체활동, 문화, 향유 역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사실 이 교육과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속 곱씹어보고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 교육과정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세요? 운동, 움직임, 스포츠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내용 영역들이. 그 움직임이라는 영역 이게 뭐지? 라고 들여다봤더니 궁금해서 들여다봤더니 지금 스포츠에 있는 기술형 스포츠와 같은 그런 스포츠들이 움직임 영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신체 활동 자체의 교육을 갖다가 더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다가 표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이게 여기 있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논쟁에 의해서 지금 움직임에 있던 기술형 스포츠가 스포츠 영역으로 옮겨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수업에서 부족했던 신체 활동 자체에 대한 그런 동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역량들을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총론에서의 비전과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관리 역량, 움직임 수행 역량, 신체 활동 행동 역량이 자기주도성과 창의적 사고, 그리고 신체 문화, 실태활동 문화에서 우리가 주로 팀워크라든지 이런 인성적인 요소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포츠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인성적인 부분들을 다 합쳐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애들한테 이 세 가지 역량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얘들아,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이 동작을 하면서 사실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너희들이 이 움직임을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연습하고 하는 과정에서 움직임 수행 역량, 그리고 이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가 우리 문화적으로 지금 어떤 트레이닝인지 아니? 라고 하면 설명해 줄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한꺼번에 다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좀 분절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는 좀 합쳐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런 역량들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복잡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교육과정 설계 개요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성격과 목표, 그리고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및 평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는 생각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신체 활동을 통해서 저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목표도 그러한 인간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나왔던 건 이해가 다 됐는데 이번에 좀 주목했던 게 신체 활동 가치 대신에 이제는 형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도 이걸 받아들이기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더니 사실 형식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야, 너 되게 형식적으로 그러지 마.
라는 이런 말들이 뭔가 좀 드러날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신체 활동 가치 이러면 좀 뭔가 멋진 거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형식이라고 하니까 이래도 교육과정 문서에 형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 신체 활동 자체가 외부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 스포츠, 표현의 세 가지 내용 체계로 나뉘어진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납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문서상으로 뭘 가르치려고 제시가 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더니 모든 교과에서 다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맨 먼저 핵심 아이디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제일 위쪽 칸에 있었습니다. 각 영역별 학습을 통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학습 주제라고 적혀 있고 실제적으로 교육과정 문서를 살펴보니까 위쪽에 1번, 2번, 3번 하나, 둘, 세 개의 점을 찍어가지고 스포츠는 인간이 제도화된 규범과 움직임 기술을 바탕으로 타인 및 주변 세계와 소통하며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각 영역별 학습을 통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학습 주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내가 아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대전제가 아닐까. 얘들아, 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인간이 제도화된 규범과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학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스포츠를 하는 거란다 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만들어져 있는 걸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니까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져 있는데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역사, 그리고 방법, 기능, 그리고 팀워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라고 해가지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일까를 살펴봤어요. 체육과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라고 나와 있는 지식과 이해는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교과서를 살펴보면은 역사, 기능, 규칙 어떻게 하는지 방법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지식 이해에 대한 내용들이구나. 그러면은 과정 기능은 뭘까? 과정 기능은 우리가 이런 지식 이해들을 갖다가 학습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달성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용하고 그리고 활용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과정 기능이 되겠고요. 가치 태도는 아이들이 내면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품, 바람직한 행동 이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잘 짜져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은 건강도전 경쟁 표현 그냥 분리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영역만 바꿨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그 기존에 있던 거 오케이 운동, 체력, 건강 들어있고 동작형, 기록형, 2D형 오케이 들어있고 영역형, 필드형 들어있고 네트형 들어있고 표현도 있고 생활환 경영 저거 뭐야? 저게 생태전환 교육 때문에 들어왔구나 라고 살펴보면은 결국 근데 예전에 있었던 여가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적인 방향을 갖다가 넣기 위해서 생태형이라는 표현을 썼구나. 그러면 내용 체계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네. 근데 우리가 원래 신체활동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신체활동, 예시라든지 이런 신체활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만약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제시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반 선택, 체육 1, 2, 진로 선택, 운동과 건강 최근에 바뀌었어요.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융합 선택으로 스포츠 생활 1, 2가 들어가는데 이게 학기 단위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총 6학기에 이루어져가지고 애들이 나눠서 배우게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내용 요소들을 갖다가 반드시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설계를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체육 선생님의 선택에 의해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략형 스포츠, 영역형, 필드형, 네트형과 같은 그런 스포츠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도전하기 힘들어하는 육상 200m 달리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띵틀 운동 저 초등학교 때, 저 중학교 때 띵틀 막 뛰었거든요. 기억나거든요. 한 줄로 서가지고 했는데 띵틀이 이제 없잖아요. 수업에서 거의 안 하잖아요. 다 사라졌잖아요. 부르기도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저도 많이 안 하니까. 며칠 전에 저희 학교에 띵틀을 버렸습니다. 네,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이제 안 하니까 그렇게 많이 등한시대에 왔던, 사실 체력 운동도 아이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동기유발이 힘드니까 좀 많이 제외시켰고, 표현도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체육 2를 선택하게 되면 체육 2 때는 저걸 가르쳐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체육 1을 가르치고 2학기 때 체육 2를 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우리 운동과 건강 선택해야지 딱 집어넣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기술형 스포츠 그리고 체력 운동 표현을 갖다가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할지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이 잘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래 과목만 이렇게 하고 이거 하면 돼 이렇게 해버리면 교육과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염려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 학년군별 계열성,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는 어떻게 가져갈 건데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아까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은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의 수준,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열화를 시키겠다라고 교육과정 앞쪽에 제시를 해놨어요. 명제적 지식, 개념적 수준에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로 넘어가고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원리적 수준, 이론적 수준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겠다. 중학교는 입문을 위한 기초기술, 참여를 위한 복합기술, 제도화된 활동을 위한 응용기술, 정식 활동의 심화 및 전문 기술 이렇게 올리겠다. 가치 태도는 개인, 대인, 사회적으로 쭉 심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가치 태도는 저게 초등학교부터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다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조금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성취기준이 있고 성취기준의 해설이 붙어서 나와요. 그리고 성취기준 해설을 적용할 때 유의할 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중학교 체육에 있는 거의 같은 영역입니다. 영역형 스포츠 경기 방법 전략을 경기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하고 활용하며 안전하게 경기한다가 중학교 체육에 있는 성취 기준이고요. 고등학교 체육에 있는 스포츠 생활에 있는 성취 기준은 영역형 스포츠의 경기 수행 능력을 고도화하여 스포츠 수행에 대한 유능감을 높이고 경기 전략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해설을 알아보니까 해설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주목한 단어는 중학교 체육에 있는 영역형 스포츠 경기를 수행하며 경기 방법을 변형하고, 변형된 경기 상황에서 경기장 시설 인원 등의 경기 환경 조건을 파악하여 팀의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오게 되면은 영역형 스포츠 경기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한 경기 기능의 활용, 공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움직임, 공격과 수비 상황에서의 전략적 움직임 등을 이해하면서 경기 수행을 고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니까 지금 영역형인데 저는 이번에 배구 수업을 했었거든요. 중학교 배구 수업에서는 바운스, 스파이크볼이라든지 이런 변형된 형태의 수업들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응용하는 기술들을 가르치고, 실제로 고등학교에 와서는 그런 수준을 더 높여야 되겠네? 어떻게 높일까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적용을 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경기 장면 자체를 갖다가 만들어주고 그거 갖다가 적용해볼 수 있도록 그 깊이를 좀 더 깊게 가져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구 6인제 배구를 하되 조금씩 내용들을 깊게 가져가서, 야, 로테이션을 하잖아. 로테이션 할 때 서브를 하면은 너희들이 자리를 서비스 파울을 갖다가 하지 않는 최대한의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변형하는 것까지 한번 배워볼래? 라고 해서 깊이 있게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참여하는 눈이 더 높아지고 흥미도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경기에 맞게 들어가도록 지도하는 게 고등학교 수준이라는 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서도 이렇게 6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움직임의 체계적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이라고 적혀 있어서 아이들한테 신체 활동 자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노력하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평가 역시 종합적, 다면적, 맞춤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나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움직임 수행 역량, 건강관리 역량, 신체 원활 함유 역량을 갖춘 우리 체육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뀌는 거 별로 없어. 그냥 하면 돼. 야, 봐봐. 건강도전, 경쟁표현, 운동, 스포츠 표현에 다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유면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 첫 번째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이 교육과정이 우리 수업을 리드해준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수업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이번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그리고 우리 체육과에서 추구하는 그런 역량들, 키워내고 싶은 사람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움직임을 더 강조하고 아이들한테 신체 활동 자체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은 아마도 수업의 방향들도 조금 더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분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전혀 없는 새로운 수업을 하라는 게 아니다. 어떤 수업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 체육생들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이만큼의 스펙트럼이 넓은 이 수업들, 다양한 수업들 중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이들한테 신체 운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수업을 한번 계획해가지고 해보는 형태가 이번 시대에 우리 체육과가 지향하는 수업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시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해왔던 수업이고 누군가는 다들 하고 있는, 많이들 하고 있는 수업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의 취지를 앞으로 우리가 잘 적용을 해서 다가오는 시대에서 진짜 변화에 잘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멋진 인재들을 잘 길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